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교사의 신분과 유형에 대해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사가 갖는 교직관이 무엇이 있고 또 자질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사가 지내야 할 교직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교직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교사의 신분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또 학생들의 발달 상황, 학습 상황, 또 학교 적응 상황 등을 관리하는 자이죠.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법정 자격 제도에 따라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학원 강사들이나 과외 교사들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바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정교사, 여러분들 2급 정교사를 딸 수 있죠.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를 짤 수 있는데 이러한 정교사, 다음 또 심리학과나 또 교육학과에서 심리 전공을 하게 되면 전문 상담교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여러분들 전문 상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문헌정보학과 같은 등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서교사가 나가고요. 또 여러가지 간호학과 이러한 곳에서 하면 보건교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식품영양학과 등의 영양에서 교사 자격증 시험은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교사의 유형들로 구분됩니다. 또한 교사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로 나눠집니다. 국공립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을 하는 주체인데 일반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주로 교사는 신규 임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공립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립교사는 어디냐? 여러분들 그 대구시에 보면 경북대 사대부초나 경북대 사대부고 같은 이러한 경북대 국립대학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을 국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대에 임명되는 그러한 교사들을 국공립교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의해서 임명되는 그러한 교사들을 사립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구분될 뿐 사립교사들도 국공립교사와 동일한 그런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립교사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며 또 복무나 신분이나 보장이나 연수나 사회보장 여러 가지 이런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것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신분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원들은요, 국공립 또 사립교사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 교사들은 여러 가지 공무원 분류 체계에 따라서
특정직에 포함됩니다. 특정직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원 측면에서는 유치원, 초중등,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볼 게 이 중등이 있죠. 이 중등에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을 보면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눠지고 교사는 다시 여러분들이 사범대를 들어가면 2급 종교사를 따게 되고 약 5년 이후면 1급 종교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교육 공무원이라고 이러는데 교원과 교육 전문직인데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자학사님 오신 다음에 총사하는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자학관, 자학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는 이런 가르치는 그런 교원들, 교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선생님들 계시죠? 다양한 그러한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사무 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행정과 또 기술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립은 국공립 계통에 준해서 이러한 교사의 어떤 신분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우와 처우도 국공립 교사와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이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관은 크게 성직자관, 노동자관, 그 다음에 전문직관이 있습니다. 성직자관은 성직자처럼 어떠한 신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교직도 교사로서 학생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갖는 소명의식 또 학생의 성장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발전에 보람을 느끼는 이런 측면들을 갖는 그런 관점을 성직자관이라 합니다. 보통 보수가 열악하고 대우가 이렇게 넉넉치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교직에 남아서 정말 그 교직에 몸담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성장하고 학생들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발달한 것 때 최고의 보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과 또 자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소명의식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교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꿋꿋하게 버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직자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직관입니다. 교사들도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죠. 또 그러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여러 가지 보수를 받고 여러 가지 처우를 받는 그런 노동직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직 업무를 수행하는 이 근로자로 관점을 보는 게 바로 노동직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직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훈련,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훈련 잘 안 써지네요. 나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메모해 주세요. 장기간의 교육훈련. 두 번째로는 일반인이 갖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지닙니다. 비범한 지식과 스킬을 지녀야 되죠. 교사가 가르치는 데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또 학생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아주 예리한 그런 통찰력과 또 어떤 면에서는 판단력을 통해서 적절한
그러한 조언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전문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사관입니다. 다시 한번 성직자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역할, 자질은 뭘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많은 책들에서 조언자, 또 정원사, 또 여러 가지 리더, 코칭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후에 교사 리더십에 관련돼서 교사 리더로서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요. 여기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장인이다, 달인이다, 명인이다 하는 그러한 평범한 말을 통해서 교사가 어떠한 역할과 자질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이면 흔히 도자기, 여러 가지의 목공,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장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교사들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를 만들어가고 한 인격체를 어떻게 보면 새겨가는 그런 장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인으로서 교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어떤 교직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통해 가지고 남다른 어떤 비범한 그런 스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교사가 또 학교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또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품고 있는 희망과 어떠한 포부에 따라서 학생들을 조각하거나 학생들을 형성해 주거나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가꾸어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녀야 되는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달인으로서 교사입니다. 달인이라 하면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생활의 달인에서 이사와 요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어떤 통달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 또 전공 영역의 어떤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교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포착하고 통찰하고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인일소의 교사는 교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실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 학생들이 아파하는 부분, 상처받은 부분, 또 옆에 있는 교사들이 어떤 어렵거나 또 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학교 적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와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었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를 명의처럼 명인으로 어떻게 보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물론 명의라고 하지만 제가 명인을 명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명장이나 어떤 명인처럼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양복을 만드는 명장이 있습니다. 또 요리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명인들이 있죠. 이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에게 모든 조언을 듣는 그런 명인 이러한 자질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가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되죠. 또한 어떤 비범한 그런 도덕적인,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가르치는 일,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 상담하는 일에서 어떤 아주 비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인으로서의 교사, 그 다음에 달인으로서의 교사, 명인으로서의 교사, 혹은 명의로서의 교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교양, 혹은 어떤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갖춰야 될 어떤 교양은 인성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교양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사회나 자연에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또 특정한 어떠한 현상,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러한 측면들도 풍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가지게 되고 또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돌봄이 풍부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은 교과 측면과 교직 교양을 측면을 나누는데 교과 측면에서는 교과 지식과 방법에 통달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지, 교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들의 어떤 교과 교양이라고 하면 교직 교양입니다. 교직 실무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이 학사 운영 및 교무 관리, 또 학급 경영 및 학생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일반 교양, 교과 교양, 교직 교양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아주 광범하게 익히고 또 이것들을 전문적인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육학에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요. 교육,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여러 학문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교육 사회학 관점에서 한번 교사를 어떻게, 그들이 수행할 역할들이 뭔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사회학에는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상징적 상호주의로 크게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능론 관점에서 보는 교사 역할은요, 학생들의 다음 세대의 사회와 적응에 또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또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고 평가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론 관점은요, 계속해서 이 갈등론은 사회는 불평등하고 이런 사회 계층과 구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것처럼 갈등론에서 교사들을 보는 입장은 바로 이 교사들이 기존 기득권의 어떤 세력을 의해 임용되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하고 지배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교직에서 어떤 반면 또 갈등론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소외와 탈기술화 등을 얘기합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그들은 하나의 그 주어진 업무와 주어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의 노동이 하나의 기계에 종속되는 것처럼 하나의 교직 업무에 종속되는, 아니 소외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정신적인 또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업무에 투영해서 제공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보다는 주어진 어떤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탈기술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사들은 주어진 일과 또 정해진 방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고 또 재생산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또 이 갈등론에서는 어떤 사회나 어떤 정치에 있어서 갈등, 또 이런 갈등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각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그 어떤 피종속자 또 지배층의 대항이나 저항을 상징하죠. 그처럼 교사들이 하나의 옹호 리더십,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착취자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그들의 어떠한 해방,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면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론은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불평등과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들로서 교사들 보는 반면에 또한 교사들이 한 방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실천 교육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을 의식화하고 또 자각해서 그들의 상황을 자각시켜서 그들의 어떤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옹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상징적 상호주의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주의는 뭐냐면 어떠한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떠한 의미는 맥락과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 그런 실천적인 맥락과 또 실천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잘 포착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담는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런 의미와 그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깊이 있게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반성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성찰과 비판하는 교육 비평가, 교육 변화 촉진자, 등등적 실천 및 연구자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가진 권리는 교육자로서의 권리,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이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자로서의 권리는 교원은 교육 활동에 있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근거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공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전시성,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 및 지위는 법률로 보장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률에 의하여는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된다. 또 법률에 따라서 그 활동들이 어떤 범위가 설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거, 권리가 있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종사소 권리가 있는데 교원의 지위와 신분은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사유에는 어떠한 휴직이나 면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활동들을 보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원의 인사조직, 처우 및 기타 직무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세 번째로는 현행법이 아니고서는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전문직 종사자 권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는 교원도 하나의 개인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에서 가질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또 교원 예우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먼저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 다양한 교육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또 정치적이거나 또 종교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부당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권 이러한 심사에 대한 소청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민원을 내서 그 억울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갖는 측면들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교사의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 전문적인 책임, 교객 지향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책임으로는 교사들은 먼저 학사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생의 선발이나 졸업이나 진급이나 성적 등 학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규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에 있는 여러 가지 복무, 또한 승진, 연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그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생활기록부가 잡무가 아니고요. 바탕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업부터 여러 가지 독서 또 생활 적응 여러 가지 기록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책임입니다.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연구, 연수를 해야 되고 또 수업, 평가, 생활지도 측면에 이러한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분석과 자질, 직무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수업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요즘에 참여중심 수업, 여러 가지 팀 토론, 문제 기반 학습 등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수업 방법을 잘 강구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이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가 도구와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과정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이해하고 잘 평가해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성적을 청적의 어떤 평가 문제를 어떤 외부로 공개한다거나 또 이런 걸에 의해서 자녀들의 어떤 그 내신의 문제를 하는 비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성도 가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징계나 훈육이나 특기적성이나 또 뭐 독서지도나 진로지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적인 책임이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수요자 중심이라 해서 다양한 요구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처럼 고객지향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뭐 가능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객 상담 관리사냐 민원 해결사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지향적인 책임이라는 것들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특성과 요구 및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적절한 필요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또 학생 개인에 적합한 그런 교과나 학습 도구 또 교과서를 선택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덕적인 책임이 있죠.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한마디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휘두르지만 어떤 감정이 표현돼서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들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의 어떤 성적을 위해서 어떤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내신을 좋게 한다는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책임이 수행하지 않는 거겠죠. 성실이나 친절 공정이나 비밀엄수나 청렴이나 품위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직윤리와 단체, 교직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사에게 윤리적인 실천이 요구될까요? 그것은 교사가 하는 교육 행위에는 도덕적인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정말 선의의 화도 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침묵을 지켜야 되고 어쩔 때는 무시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속에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과 결정이 정말 올바른 건지 이것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공평한 건지 또 어떤 학생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건전한 발달을 요구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여서 그런 교육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행위 속에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들이 형성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좋은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경험을 선택했는데 이때도 무엇이 가치로운 거냐 의미 있는 거냐 이거는 하나의 교사의 어떤 윤리성 또 윤리적인 어떠한 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교육 경험을 선택 제공하는 측면에서 교사에게 이런 윤리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지켜야 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도 있을 테고 에티켓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에게 윤리적인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직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직 윤리는 교과서 교재를 보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제도적 수준의 교직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복무규율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요즘에 김영란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금품을 수수한다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품위 유지의 의무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지만 유튜브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올려서 하나의 수익을 얻는다. 이것 또한 영리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여러분들이 투잡을 한다고 해갖고 여러 가지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보수를 얻었다. 이런 것들은 다 영림이 겸직 금지를 조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직에 담았다면 교직의 업무만 충실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영리미 업무 및 금지 부분이요. 이제 곧 우리 선거, 4.13 선거가 있죠.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치운동 금지에 의해서 걸립니다. 또한 하나의 우리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정치운동 금지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게 되죠. 우리가 단결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집단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직으로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여러 가지 교권을 신장하고 또 교원들의 어떤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직에는 여러 가지 교직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원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가입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활동을 상호 이렇게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하나의 노동자로서 어떤 보수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휴가나 이러한 것에서 권익과 복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죠. 그들은 특정직에 속하고요.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로 구분되지만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교사의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성직자, 노동자, 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학급 경영에 대한 그런 지식, 스킬, 여러 가지의 어떤 통찰, 경험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장인이다, 달인이다, 명인이다, 혹은 명이다. 그래서 정통한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지도에 있어서 상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들은 행정적 책임, 전문적 책임, 고객 지향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측면도 살펴봤고요. 네, 교사들은 윤리적 실천가이고 전문적 형성과 권익 신장을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